자켓 패턴 제도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성복 자켓을 설명을 할 건데 남성복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제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템의 각 부위 명칭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 패턴을 제도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할 때 수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부위 명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인지해 놓으시도록 하고, 이거는 남성복 명칭은 같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도식화의 앞판을 이렇게 그 여성 자켓, 남성 자켓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3패널 통사이바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그 자켓, 테일러드 자켓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V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남성복에서는 드레스 셔츠하고 그 넥타이를 보여주는 멋부리는 존이 그 V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V존은 단추의 위치가 아래에 있으면은 V존 깊이가 깊어지고, 단추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은 V존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몸판이랑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젖혀서 보여주는 이 부위가 라펠이죠. 이 라펠의 형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펠과 같이 뒤에 연결되는 칼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칼라 제도를 하다가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요것도 이번에 이제 약식으로 조금 수월하게 제도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칼라 뒤에 여기 칼라 스탠드 분 있죠. 에리꽃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라펠하고 칼라하고 연결된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거 너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너치드 칼라, 너치드 라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제작 용어들은 아직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작 방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잠이라고 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형태죠. 테일러드 자켓에서 그 너치드 자켓인지 아니면 필크드 자켓인지 여러 가지 라운드로 들어가 있는 클로버 리버 자켓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칼라하고 연결할 때 요 라펠에 이 맨 끝단선 요게 고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패턴 할 때 약간 좀 민감하고 설정할 때 그 자켓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자켓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플랩 칼라 뚜껑 포켓이 있고, 가슴 포켓, 웰트 포켓이라고 하죠. 특히 이렇게 웰트 장식에 가까운 포켓이 있게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성 자켓, 남성 자켓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냥 인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면은 이렇게 단추의 여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성복은 입었을 때 오른쪽이 올라오니까 단추는 왼쪽에 달린 거고요. 남성복은 왼쪽이 올라와서 단추는 오른쪽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남녀 단추의 위치가 다르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복식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 단추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상류사회들만 쓸 수 있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사회 활동도 하고 총도 겨루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쉽게 가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설정이 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총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서 결투도 하고 그랬고, 여자의 경우에는 그 보석의 값비싼 보석으로 된 단추를 스스로 잠글 필요 없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잠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 역할에 따라서 단추 위치가 다른 게 이제까지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이거 무너지고 있는 거 알죠? 젠더리스 그 성이 다른 뭐 유니섹스 이런 자켓에서는 거의 이렇게 남성복 같이, 이거는 바지 지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캐주얼 웨어에서는 이런 성차 없이 그
위치가 달라지고 여밈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같지만 패턴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만 하시는 분은 남성복 관심 없고 남성복만 하시는 분은 또 여성복 관심 없는데 사실은 양쪽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지 도움을 받아요. 특히 요즘 남성복은 그렇게 과거처럼 딱딱하거나 경직된 스타일의 옷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복은 성차의 구분이 없이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은 양쪽 보완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단추 위치 설명했듯이 남성복은 앞판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여성복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제도를 해요. 이런 차이가 있고 요즘은 CAD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컴퓨터로 제도하면서 이것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 있거든요. 네,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트, 남성복도 충분히 늘 수 있죠. 네. 이거는 허리선, 등 뒤선 같은 건 안 깎았지만 남자들도 완전히 타이트 피트한 이런 옷을 만들려면 다트 충분히 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복도 박시하게 입을 거면 다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여성은 이렇게 가슴 볼륨이 약간 두드러지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 다트를 넣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도 가슴이 있죠. 남자들은 돌출된 게 아니라 윗가슴이 원만하게 이렇게 그 여자 같은 돌출이 아니라 완만한 돌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렇게 앞 처진분을 주는 거예요. 1에서 1.5 이렇게 주고 여자들은 그걸 갖다가 분량을 3cm 여기 줬지만 이걸 풀어서 여자들도 요거 제도법도 원형에서 있죠. 요렇게 한 3cm 2.8 위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아래다가 앞 처진분으로. 그럼 좌우 똑같잖아요. 좌우가 그러니까 남성부 여성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 번쯤은 제도를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형하고 자켓 원형, 이건 남성 여성 다 따로 있거든요. 자켓 원형이라고. 그래서 자켓 원형 같은 경우에는 자켓을 제도하기 원만하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여유량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자켓 원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앞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거는 여성복, 남성복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자켓에서는 이 라운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이 이렇게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꺾어서 라펠로 쓰려고 여기를 아까 설명한 고지라인으로 쓰려고 여기를 직선으로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옛날 그 패턴 책들이 옛날 거라서 이거 고지라인 그대로 쓰면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즘 고지라인이 살짝 더 위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약간 더 그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남녀 키가 같은 키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인체를 측면으로 겹쳐 놓고 비교를 한다면 남자들은 이렇게 윗가슴이 발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견갑골 뒤에 등뼈 있죠. 날개뼈라고 하는 게 여자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약간 그 지방층이 많고 남자들은 약간 그 근육층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도법도 앞뒤만 바뀐다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제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장 기본적인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 다음에 팔 길이 이거 정도 외우지는 못해도 가슴, 허리 둘레 이런 거는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고 키도 그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그 손목, 발목 이런 작은 둘레, 팔 둘레 이런 거는 거의 한 3cm 정도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표준 사이즈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어떤 사이즈가 넣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사이즈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표준이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내가 제도하고자 하는 거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그 자켓을 3가지 정도를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3패널, 우리가 통사이바라고 남자 그 자켓에서는 거의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 조금씩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사이바 말 그대로 일본말 이쪽 옆이 우리가 허리를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성복에서는 이거를 앞뒤판 사이드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켓에서는 앞판 2개, 뒷판 2개 이렇게 제도를 많이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캐주얼한 자켓에서는 앞판 2개, 뒷판은 하나. 물론 요즘 앞판 하나로도 많이 하는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제도를 할 건데 이거를 다 토르소 원형을 가지고 그 자켓 사이즈로 넓혀서 다트 이동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트 매니플레이션, 다트를 이동시키는 거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트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원활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이 무한대로 발전시켜 줄 수가 있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패턴 실력도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패턴 책들을 보면은 앞부위에 이게 다 있어요. 패턴 제도법이, 그 다트 이동법이. 그래서 기초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다트 이동을 배우기 때문에 거의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응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트 이동으로 우리가 토르소에서 위치 바꿔서 이동시켜서 패널 라인, 아몰 라인이라고 하는 거 제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선, 프린세스 라인이죠. 어깨선에서 절개해서 패턴 나누는 거 이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패널을 3개로 나누는 경우에도 토르소 가지고 옆 사이드 잘라서 이으면 되거든요. 이걸 쭉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